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한 발짝 다가가는 저는 이대리 이윤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작은 월급 봉투를 큰 시드로 만들어 드릴 수 있게끔 세 가지 수익 봉투 열심히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수익 봉투의 키워드부터 바로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현대차와 엔비디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정말 국내 증시에 젠스낭 CEO가 미치고 있는 영향력이 어마무시합니다. 그의 한마디 한마디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울고 웃는 걸 반복하고 있는데요. 오늘만큼은 현대차 그룹주 젠스낭 CEO 엔비디아의 한마디 한마디에 정말 빅 스마일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일제히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현대그룹주 일제히 빨간불 거기에다가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까지 오늘 실세를 잘 내줬습니다. 현대차와 엔비디아가 함께 손을 잡아서 자율주행 관련된 산업에 좀 협력을 공고히 하겠다라는 소식을 전달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신사업에 좀 투자를 강력하게 하겠다라고 전달을 했었던 현대차. 어제의 투자 소식이 오늘 또 한 번 부각을 받게 되면서 오늘 시장의 주인공은 현대차였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종목들 어떤 트레이딩 전략이 필요한지 잠시 뒤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도 살펴보시죠. 네, 원전주 강세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오랜만이실 겁니다. 원전주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정치적인 리스크가 워낙 끼어있던 섹터이기 때문에 주가가 한참 동안 밀려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탈원전 쪽으로는 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내용도 전달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 미국이 원자력 관련해서 MOU를 체결하겠다라는 소식에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켜면서 오늘 오전장의 시세를 이쪽이 거의 다 가져갔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전뿐만이 아니라요. 변압기 3사가 국내에서 지난 4분기에 호실적을 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게 되면서 원전주와 함께 전력 서비스 섹터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쪽은 CES 모멘텀으로도 한번 연결을 시켜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CES는 결국에 여러 산업에서 데이터 센터, AI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서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라는 걸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결국에는 데이터가 정말 전력을 많이 소모할 것이다 라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원자력과 전력 쪽으로의 수요가 집중됐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자력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전력 설비까지 함께 묶어서 이야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도 살펴보시죠. 네, 방산주의 잡음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사실 원전 쪽도 그렇고요. 방산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정치적인 리스크가 좀 있는 섹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올해에도 한참 기대되는 섹터다라는 내용들의 평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새는 좀 잡음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증권사 리포트를 보신다면 LIG 넥스원이라던가 실적에 조금 잡음이 끼어있다라는 내용들도 전달이 되고 있고요. 국내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폴란드의 수출이 좀 지연되거나 아예 미뤄지거나 좀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내용들도 함께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산주의 트레이딩 전략은 지금 고점 부근에서 좀 많이 놓여있는 부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 꼼꼼하게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잠시 뒤에 이 세 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이야기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역시나 주식 강좌 추천 종목들까지 다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시간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도와드릴 저는 이대리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주식 멘토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투자자문의 박성재 멘토와 이 시간 함께 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좀 안 좋은 반전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 그래도 빨간불을 거의 다 보면서 마감을 할 줄 알았는데 오늘은 아쉽게도 파란불로 전환된 시장 상황을 봤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섹터상으로 본다면 좀 매력적인 섹터들도 많았던 것 같고요.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래도 우리 시장은 지금 잘 선방을 하고 네.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지금 아시아 증시가 대체적으로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오늘 조금 대체로 조금 괜찮았다. 코스피는 오늘 심지어 상승 종목 수가 더 많은 하루였습니다. 물론 코스닥은 아니었지만요. 근데 이제 이게 하루에 하나씩 조금 시장을 그래도 견인하는 주식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제는 SK 하이닉스가 조금 지수를 끌어올렸다면 오늘은 현대차가 또 그 네, 역할을 맞아요. 조금 잘 해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의 어떤 수급 상황만 놓고 봤었을 때 사실 미국 증시가 휴장을 하는 날, 그 다음 날 해당하는 우리 증시에는 수급 흐름이 조금 대체로 약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주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오늘 밤에 굉장히 또 중요한 지표가 발표됩니다. 고용동향 보고서가 발표가 되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들, 뭐 실업률이라든지 비농업 일자리 수라든지 또 이제 또 중요한 게 임금 상승률, 시간당 임금 상승률입니다. 그래서 임금 상승률 같은 부분들은 사실 금리와 굉장히 금리에 영향을 많이 주는 요소입니다. 서비스 물가 상승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에서도 계속 매파적인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 게 상당히 이제 불안한 거거든요. 지금 연준 부의장 후보인 미셸 보우먼 이사, 이분 같은 경우는 12월에 금리 인하가 마지막이었다라는 말까지요. 굉장히 매파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예 근거가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미국이 사실 지난해 단기채를 굉장히 많이 발행을 했습니다. 단기채를 상당히 많이 발행을 해놓고 그것을 시중으로 자금을 많이 방출을 해놓은 상황이라서 사실 그 인플레이션이 아직 오지 않았거든요. 선거철이 지나고 저는 1월달 이번 다음 주에 발표되는 물가 데이터를 잘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인플레이션이 어떤 식으로든 올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은 장기적으로 결국에 재정 세이브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가장 큰 이제 핵심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AI 쪽이라든지 퀀텀 쪽에는 재정 지출을 해야 됩니다. 그럼 결국에 장기채 입찰률을 높이기 위해서 미국이 또 장기채 금리를 올리는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만약에 이제 한두 차례 금리가 더 내려간다 하더라도 하반기 되면 다시 올릴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한국은 구조적인 수출 문제 때문에 금리를 따라 올리지 못함에 따라서 당연히 미국채의 어떤 자금이 이탈이 되는 그런 흐름들을 볼 수 있을 거고 올해 내내 환율은 견조한 상승세를 보일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시작점이 되는 게 제가 걱정되는 것은 다음 주 물가 데이터 발표일부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주가 되면 또 이제 환율 수혜 조들이 다시 한번 고개를 드는 모습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도 장 막판에 보면 조선주들이 그쵸. 좀 부분적으로 일정 올라오는 그간들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그런 것들을 미리 알고 조금 들어오는 자금들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좀 정리 드리고 싶은 내용은 하루가 다르게 이제 시장을 이끄는 주식들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회 1, 2비 할 것이 아니고 또 이제 시장과 상관계수가 높은 주식을 잡을 것이 아니고 시장의 수급 트렌드를 잘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그 어느 때보다 종목의 선별 능력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공략주를 소개해드린 주식들이 굉장히 성과가 좋다라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거든요. 12월 3일부터 방송에 나와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던 종목들 성과가 분명히 잘 나오고 있고요. 그 종목들을 제가 임의대로 공략주로 소개를 드린 게 아니고 제가 특정 기법을 가지고 잡아낼 수 있는 거 그리고 그 논리 구조를 다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법으로 잡아낸 공략주 오늘도 방송 말미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무엇보다 이 기법 자체도 강의도 드리고 이 안에 있는 지표도 무료로 제공을 드릴 예정이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 대해서 정리해 주셨는데요. 오늘 밤에도 중요한 이벤트가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10시 30분에 고용동향 보고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시장의 주인공이 SK 하이닉스였다면 오늘은 현대차였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다 젠스낭 CEO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좀 영향을 강하게 받았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한번 뜯어볼게요. 엔비디아와 협력을 하겠다라는 소식에 현대차 그룹주가 오늘 전체적으로 힘을 강하게
강하게 보여줬습니다. 사실 2024년 상반기 생각해 본다면 배당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왔고 밸류업에 대한 이야기도 받아가면서 현대차 그룹주 수출도 잘 나오고 있고 좋은 소식만 들렸었거든요. 근데 하반기에 많이 좀 무너졌습니다. 다시 한번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우선 아직은 아닌 것 같다라는 아니에요. 생각은 하는데요. 우선 지금 엔비디아와 그 이제 모빌리티 전략적 파트너십을 그쵸. 맺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커다란 뉴스로 좀 볼 수는 없는 게 일단 로보틱스와 그리고 이제 모빌리티 그리고 자율주행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파트너십을 맺어서 현대차도 그런 거 모빌리티 산업을 좀 구축을 하겠다라는 부분에서 조금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엔비디아의 어떤 그 시뮬레이션 그 플랫폼인 옴니버스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자율주행에 대한 시뮬레이션 데이터도 딥러닝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공장을 짓는 구축을 하는 데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비용이 감축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이번 이제 내용에서 좀 부각이 됐었던 부분이고 근데 사실 젠슨왕 CEO의 이번 그 연설을 보면은 그 다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의도를 알 수 있는 게 어떤 지금 엔비디아가 여러 가지 기술을 섭렵을 해가지고 아예 뭐 독점 체제로 간다라기보다는 구글의 전략을 조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기술의 오픈 소스를 마련을 해가지고 여러 기업들이 그 엔비디아의 플랫폼을 쓸 수밖에 없게끔. 이용을 하게끔 네. 그런 이제 수익 모델을 조금 만들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엔비디아의 저변 확대고 이번 협력이 뭐 현대차의 어떤 주가 흐름을 뒤집어서 계속해서 올릴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조금 그래도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랠리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현대차도 60일선을 넘었고요. 현대차랑 조금 같이 잘 보면 좋은 종목이 있어요. 현대 오토에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대차 그룹 내에 자회사지만 모빌리티를 담당하는 계열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을 조금 그래도 관심 있게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가 그래도 테슬라의 벽이 너무 높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좀 하고 싶습니다. 사실 엔비디아의 옴니버스 시뮬레이션을 이용을 해서 정말 유의미한 그 자율주행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에 저는 살짝 회의감이 있거든요. 대부분 이 메타버스 상에서 그렇게 시뮬레이션으로 구축하거나 AI 솔루션을 주거나 이런 부분들에 사람들이 많은 오해 요지가 있는 것이 뭐냐면 인과관계를 무시한 데이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를 같이 우리가 염두에 놓고 좀 이런 것들을 잘 구축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가 필요한 거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학생이고 내가 서울대학교에 뭐 진학을 하고 싶은데 뭐 솔루션을 요청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서울대학교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 AI가 한번 데이터를 보겠죠. 어떤 학생들이 서울대학교에 많이 진학을 하는지. 그러면은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가더라라는 데이터를 주고 강남으로 이사를 가면 된다라는 솔루션을 제공을 하거든요. 원인과 결과가 다르네요. 다르죠. 네. 상관관계로만 따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 학군을 이용을 해가지고 간다라는 그 인과성을 무시했기 때문에 나오는 데이터 결과값입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으로 이런 인과 변수에 대한 부분들까지 같이 어떤 이런 것들을 업데이팅을 하는데 조금 제한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게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고 하는 테슬라의 FSD가 사실 더 커다란 어떤 이제 시장에서 대장 자리를 자리할 것 같습니다. 높은 비용을 투여를 해가지고 실제 데이터들을 모아가지고 딥러닝을 하는 그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현대차의 모빌리티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제가 틀렸으면 좋겠는데 저는 조금 지금은 회의적인 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런 사업의 흐름들 플로우가 연결이 된다는 점에서는 단기 상승 모멘텀은 나온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이다라는 점을 짚어주셨는데 아무래도 테슬라의 벽이 너무 높다라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FSD와 비교를 해봤을 때 이번 부분이 장기적인 모멘텀, 경쟁력을 확보하기에는 좀 의문점이 든다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오랜만입니다. 원전 종목들이 다시 한번 힘을 내주나라는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오늘 장 초반부터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테마상으로 봤을 때 제일 강력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한국과 미국이 좀 MOU를 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좀 정치적인 리스크도 거의 막바지로 가고 있고 다시 한번 기대감을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우선 그 체코 24조 원전 수주에 대해서 한수원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이 됐지만 사실 그 태클이 들어왔습니다. 웨스팅하우스에 태클이 들어왔고 근데 이 태클이 들어왔는데 지금 이제 이런 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안이 조율 중이라고 하고요.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내용에 대한 피드백이
나올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수원이 유럽 쪽에 수출할 때는 우선 웨스팅하우스가 조율을 하고 그다음에 중동이라다 여타 다른 국가로 수출할 때는 한국 그 원전 자체로 해서 들어가는 수주를 하는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가 되고 있다라는 보도를 제가 일단 우선 확인을 했고요. 두 번째는 AI 산업의 가장 핵심적인 에너지 공급원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데이터 센터들을 여러 구축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데이터 처리 용량이 막대하게 커질 거고, 그러면 에너지 그 소비량도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력망과 에너지가 부각을 많이 받는데, 기존의 화석 연료의 어떤 에너지 사용량을 높이게 되면은 탄소 배출이 많이 일어나고 환경 파기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럼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가야 되느냐? 트럼프 대통령은 우선 신재생보다는 기존 레거시 에너지에 조금 더 선호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자체는 24시간 안정적이게 에너지 공급을 못 해줍니다. 그죠? 근데 그게 가능한 게 있어요. 무탄소로 24시간 안정적이게 에너지 공급원을 되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원전, 소형 원전 모듈이 그래서 가장 이제 부각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원전은 작년에 변압기 주들이 보여줬었던 퍼포먼스도 충분히 올해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정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이제 정점을 좀 찍었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강해지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주가 레벨업이 조금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원전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챙겨봤습니다. 그런데 원전과 함께 반드시 같이 체크를 해보고 싶은 게 전력 설비 쪽도 한번 봐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일단 오늘 변압기 관련해서 국내 3사가 전반적으로 호실적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내용도 나왔고요. 저희 변압기 관련해서도 추천 종목 한 가지가 있긴 했었는데 네. 관련된 내용도 한번 짚어주시죠. 두 종목을 했었습니다. LS 에코에너지랑 이제 어제 새로 말씀드린 재룡경기 이야기를 드렸는데, LS 에코에너지는 또 수익률을 달성을 하고 1차 목표가 달성하고 올라가고 있어요. 변압기 쪽은 지속적으로 좋게 봅니다. 당연히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전력망이 노후화가 많이 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가뜩이나 그런 부분들 때문에 변압기 쪽에 대한 전선 쪽에 대한 전망들도 상당히 좋았는데,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할 때 필요한 전력망 또한 현저히 부족하고 변압기 쇼티지까지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특히 미국 수출이 조금 도드라지는 변압기 관련 종목들을, 전선 관련 종목들을 잘 봤으면 좋겠다라는 코멘트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원전과 함께 전력 설비 테마 쪽으로도 한번 짚어봤으니까요. 관련된 내용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전략 챙겨가고 싶으시다면 밑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갖다 대시면요. 링크 통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02-2128-8566번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챙겨볼게요. 마지막 키워드는 방산주에서는 잡음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실 2025년에도 가장 주목해보자라고 했었던 대표적인 섹터가 또 방산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요즘에는 또 분위기가 또 달라지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우선 그 폴란드 방산 수출 위기설에 대한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외교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부진해지고 조금 공백이 생기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불안해서 좀 어려운 거 아니냐, 수출 위기설이 제기가 됐는데, 지금 방산사업청에서는 그 부분을 좀 부인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은 게, 지금 이제 각자의 어떤 그 국가의 방위 체계를 이제 구축하는 데 있어서 한국 무기가 굉장히 잘 만듭니다. 한국이 무기 잘 만드는데 가격도 매력적인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한국이라는 국가의 정치 상황이 살짝 불안하다라는 이유로 이 수출길이 막힌다라는 거는 약간 좀 비약적인 논리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제 오히려 더 방산 쪽은 시장이 넓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이, 미국이 이제 민주당이 됐든 공화당이 됐든 사실 고립주의로 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인식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미국 국민 내에서도. 왜냐하면 이제 결국에 자국 우선주의로 가는 것을 원합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 그 배경도 사실 조금 더 이제 자꾸 이제 재정 지출을 다른 데다가 하지 말고 자국에 조금 더 우선적으로 신경을 써달라라는 그런 목소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미국이 이제 불과 또 한 달 사이에 100조라는 재정 적자가 더 늘었습니다. 지금 3경 6,300조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실시간으로. 여기에 대한 부채 이자가
우리나라가 이미 미국의 1년 국방 예산비를 넘어가고 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거 국방비를 그럼 또 감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재정 적자를 유지하면서까지 세계 경찰 노릇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후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미국의 군함이 말라카 해협이라든지 호르무즈 해협에서 빠지게 되면은 여러 국가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여러 국가들이 여러 자원들이라든지 원유를 공급을 받는 게 공급망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비용 문제로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주 국방이 굉장히 큰 키워드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전쟁이 나고 있는 그 경계선에 있는 국가들, 예를 들면 폴란드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국가들에서는 본인들의 이제 방위 체계를 얻기 위해서 한국의 무기 수입의 요청을 더 많이 할 가능성을 네. 저는 그래도 길게 보면 더 좋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길게 보면 좋다라는 말씀을 여전히 드리고 싶고요. 대표적으로 뭐 현대로템이라든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뭐 하나 시스템, LIG 넥스원 이런 종목들은 요 선들을 좀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61선이랑 121선 정도까지 오면은 그때 그 아래로 조정이 나온다면 조금 모아가는 전략으로 그냥 봐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61선과 121선을 한번 주목해보자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밑으로 좀 떨어지게 된다면 주가가 좀 조정이 나왔을 때 눈여겨볼 종목들이다라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방산 종목들에 대한 위기설은 좀 과대평가가 된 부분도 있다라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전략 챙겨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밑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022128-8566번도 열어두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김사원의 수급 특징주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다소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개인들만 매수세에 나섰고요. 5거래일 만에 외국인이 팔자세에 나서면서 오늘 시장 약간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장 수급 특징주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담은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담은 종목들입니다. 가장 상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SK 하이닉스, 오늘은 소폭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조금 반대의 의미를, 그러니까 희비가 엇갈렸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엔 강한 매도세가 들어오면서 1.43% 하락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단연 오늘장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현대차 6% 급등세 보였습니다. 오늘 외국인한테도 강한 수급을 받았고요. 강한 수급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기아도 2.23%로 그 다음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굉장히 좋았습니다. 6.21% 상승세 보여줬고요. HD 현대 마린 엔진까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매도세 같이 보겠습니다. 유한양의 0.75% 상승 보여줬지만 강한 매도세 들어오고 있고요. LIG 넥스원 그리고 HD 현대일렉트릭,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3.44% 하락으로 강한 매도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에서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죠. 오늘 코스피에서 기관이 담았던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오늘 사실 코스피에서 기관이 담았던 종목은 약간 엇갈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를 1위 종목으로, 러브콜을 보낸 1위 종목으로 이름을 올렸지만 강한 매도세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기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강한 매도세 보냈고요. 매수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6.95% 급등세 보여주면서 기관의 강한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SK 이노베이션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마찬가지 러브콜을 보내고 있고요. 신한지주 0.71% 상승세, 유한양행까지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같이 살펴볼 종목,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원전에 대한 호재 소식 들려왔습니다. 이 한국과 미국의 원전의 동맹, 그러니까 협력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두산 에너빌리티와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한 이 원전주들의 흐름 굉장히 좋았습니다. 또 이 체코 원전에 대한 체코 원전의 분쟁이 마무리될 것이다라는 기대감까지 이에 힘을 받으면서 오늘 원전주들의 흐름 굉장히 좋았는데 코스피 기관과 그리고 외국인에서도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동반 러브콜을 보냈다는 점 같이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담은 종목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담았던 종목, 가장 눈에 띄었던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LTLB가 가장 이름을 올렸고요. 테크윙 계속해서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로보티즈 4.23% 여전히 로봇주들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광밴드, 태광, 조선 관련주죠. 8% 넘는 급등세 보여주면서 조선에 대한 흐름도 굉장히 좋습니다. 매도세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3천당 제약 5% 넘는 하락세를 보였고요. 에코프로 BM 그리고 에코프로가 나란히 매도 상위 종목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어제 거의 9% 가까운 급등세를 보여줬는데 오늘 그 상승분을 모두 반납을 했습니다. ABL바이오 그리고 포스코엠텍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관이 담았던 종목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사실 기관에서도 오늘 부름을 보냈던 그 종목들이 사실 태광 굉장히 잘 갔는데 오늘 태광도 같이 동반 러브콜을 보냈고요. 상단에 이름 올리고 있는 로보티즈 4.23% 급등세 1위 종목에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BHI, 하이젠, R&M, SPG까지 로봇 종목들이 가장 눈에 띄는데요. 여기서 같이 살펴볼 종목 자율주행과 로봇주입니다. 오늘 현대차와 엔비디아 사이에 이 모빌리티 협력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모빌리티 로봇 등 파트너십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 관련주들의 흐름 굉장히 좋았는데 수급까지 굉장히 잘 들어왔습니다. 이 점 같이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이상 김사원의 수급 특징주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방송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하루가 다른 수급 게임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들이 매번 달라지고 있고 앞으로 대기되어 있는 재료 그리고 전망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핵심 무기는 뭐냐면 바로 트렌드를 잘 파악하는 눈입니다. 즉 옥석을 잘 가리고 종목을 잘 선별해서 잡을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변화무쌍한 시장이 계속 전개가 됐을 때 오히려 그 안에서 종목 선별을 잘 할 수 있는 능력만 갖추고 있다면 오히려 시장이 좋을 때보다도 더 많은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방법 중에 하나를 오늘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스마트 머니 기법입니다. 제가 이 기법을 통해서 정말로 많은 공약주 소개를 드렸고 잠시 후에도 리뷰를 드리겠지만 많은 종목들이 목표가에 달성을 하고 그리고 제가 이 기법이 시장이 좋으나 나쁘나 계속해서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증명을 잘 드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똑똑한 돈의 기법이죠. 똑똑한 돈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을 똑똑한 돈이라고 하지는 않고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아직 제공받지 못한 정보와 재료를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주체, 우리는 그들을 주포라고 규정을 하죠. 이 주포들이 우리가 모르는 정보를 기반으로 저점에서 매집으로 들어왔을 때 그 돈을 똑똑한 돈, 스마트 머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스마트 머니를 뉴스가 나오기 전에 당연히 이 돈들이 들어오겠죠. 이 자금을 포착해서 수익을 내는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뉴스도 나오기 전에 어떤 그런 흐름을 통해서 이것들을 포착을 해낼 수 있느냐? 제가 스마트 머니 신호라는 것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간단합니다. 이 신호가 뜨면은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면은 되는 기법인데요. 그럼 제가 만든 신호가 모든 주포들의 매집을 다 잡아낼 수 있는 거냐? 그렇게 이야기 드리지는 않습니다. 저도. 근데 이게 제가 테크니컬적으로 굉장히 유의미한 통계를 내가지고 만든 기술적 지표예요. 자, 실제로 제가 단연간에 크게 올라간 주식들 있죠. 크게 올라간 주식들을 싹 모아놓고 저점에서 어떤 매집의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압축해서 알고리즘으로 만들어 놓은 신호가 스마트 머니 신호입니다. 이 신호가 실제로 포착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추세가 올라가다가 급등이 나오는,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오는,
자, 이런 것들로 로직대로 간다라는 것을 제가 너무 많이 보여드렸어요. 자, 그래서 뉴스보다 빠르게 저점 매수를 잡을 수 있는 기법이다라고 해서 제가 스마트 머니 기법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 이름을 사용을 하는데 전혀 손색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시장에 유출되었었던 정보를 기반으로 분석을 해서 더 올라갈 거다라고 판단되는 그 가운데 올라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모멘텀의 길이를 제대로 측정을 하지 못하거나 정책 변수 같은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 최근에도 뭐 계엄 사태 같은 그런 변수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모멘텀이 소실이 됩니다. 손절 매도가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뉴스 전에 잡을 수 있는 이 기법을 이용을 한다면 그런 거와 무관하게 이후에 변수가 등장한다고 하더라도 수익으로 잘 나올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말로만 들으면 정말 좋은 기법인데 매매 포인트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이 스마트 머니 신호 있잖아요. 요거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신청 방법 안내 도와드릴 거고 무료로 다 제공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 신호를 일봉 차트에 등록을 하게 되면은 포착이 된 날이 있을 거예요. 이 포착된 날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알고 있으면 되냐면 주포들의 매집이 시작된 날이다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 신호가 포착되면 포착되기 이전보다 포착되고 나서부터 거래량이 늘어나고 추세가 올라가는 거 너무 많이 보여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느냐? 시작일 하루 만에 많은 물량을 매집을 하는데 제한될 거잖아요. 시작을 했으면 추가적인 매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거래량이 포착일 기준으로부터 늘어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오죠. 자, 그럼 우리는 어디서 매수를 하면 되느냐? 우선 신호가 포착되고 조정을 기다리는 방법이 있어요. 어디까지? 기준봉 저점까지. 무슨 말이냐면 신호 포착일 캔들이 있을 거죠. 일봉 캔들 저점 지점까지 조정을 기다렸다가 저점 지점에 내려오면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 방법은 그렇게 크게 권장드리진 않아요. 왜냐면 기회도 안 주고 올라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기회비용을 놓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신호 포착일 종가에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그리고 나는 장중 모니터링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요. 자, 우선 퇴근하고 오셔가지고 이 스마트 머니 신호 포착된 종목들 리스트업을 쫙 해놨다가 나중에 이 포착일 그 당일 고점을 돌파할 때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너무 어렵다. 이것도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딱 한 가지만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됩니다. 실제로 신호가 포착되기 전보다 포착된 후 거래량이 늘어나면 매수를 하면 되는 거예요. 주가 위치와 상관없이. 왜? 추가 매집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내가 눈으로 확인을 했으니까. 자, 근데 거래량이 바로 안 늘어납니다. 그럼 우선 매수를 보류했다가 이후에 거래량이 늘어날 때 매수를 하면 된다. 요 방법만 꼭 기억하셔도 됩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또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손절 추세선 요것도 같이 보내드리거든요. 이것도 지켜서 대응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저는요, 좋은 기법은요, 두 가지 요소가 해당이 돼야지 무조건 좋은 기법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수익이 좋아야 돼요. 수익성이 좋아야 됩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기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용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시장 속에서 변동성이 큰 시장 속에서 수익을 더 잘 내기 위해서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정말로 이 기술적인 테크니컬적인 요소만 가지고서 좋은 기법을 만들어내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왜 그러냐면 표준 편차가 상당히 큽니다. 자, 아무리 내가 일정 패턴이 나오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은 종목들을 그런 기법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단순히 박스권 매매만 보더라도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거래 방식들을 가지고 거래를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손실이 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돼요. 왜 그러냐면 승률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뭐냐면 10종목 중에 7, 8종목을 이긴다 쳐요. 플러스 2, 3%로 이기다가 두세 종목 졌을 때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5% 이래버리면은 좋은 수익성을 가진 기법이라 볼 수가 없습니다. 승률이 50%밖에 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손실을 봤을 때보다 수익을 챙겼을 때 수익폭이 더 크다면 좋은 수익성을 가진 기법이라는 거예요. 스마트 머니 기법은요, 승률도 좋은데 손익비가 매우 좋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설명드린 거 보면 어때요? 매우 간단하다는 거죠. 두 번째 요소가 바로 간단해야 되는 겁니다. 신호만 보고 매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복잡해버리면 아무리 좋은 기법이라도 복잡하다라고 하면은 매매 횟수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실수할 빈도도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자, 굉장히 간단한데 예시 종목을 통해서 한 번 더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성이라는 기업이죠. 제가 항상 대표적으로 가지고 나오는 예시 종목입니다. 국내에서 최초로 복합동박을 설비한다라는 뉴스가 5월 29일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게 세계 최대 배터리 업체 중국의 CATL사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복합동박을 설비했다라는 뉴스입니다. 굉장히 큰 뉴스죠. 일본의 파나소닉과도 의논을 했을 정도로 커다란 뉴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스마트 머니 기법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뉴스가 나오기 전에 뉴스를 미리 알고 있는 자금들이 들어올 때 그 자금을 포착을 해내야 되잖아요. 뉴스를 한번 보면 우리가 요 내용을 알 수 있을 때는 언제예요? 복합동박 설비 공시가 나오고 뉴스가 나온 5월 29일입니다. 회사 내부 관계자들은 언제부터 할 수 있었을까요? 설비 결정 하루 만에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이사회에서 며칠간의 회의를 했을 겁니다. 회의 과정 속에서도 알 수 있지만 CATL사로부터 의뢰를 받은 순간 이런 회의가 전개되는 순간 이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내부자 정보가 충분히 있을 수 있을 만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회사 내부 관계자가 주포냐? 그렇게 함부로 특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해관계자들일 수도 있고요. 단순한 이해관계자들의 지인들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주포들이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저점에서 정말 매집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마트 머니 신호가 더 먼저 포착을 해줬다는 사실인데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모 박스 보이시죠? 이때가 앞에서 말씀드린 복합동박 설비 결정일이에요. 근데 이때 뉴스가 나왔는데 거래량은 그 이전부터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 누가 미리 알고 있었나요? 자, 한번 보시면 다시 돌아가서 스마트 머니 신호는 녹색 기둥 표시입니다. 정확하게 뉴스가 뜨기 한 달 전인 4월 29일에 포착을 해준 모습이에요. 포착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매집의 시작일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보시면은 포착일 이전에는 거래량이 없습니다. 4월 29일 이전엔 거래량이 없어요. 4월 29일 이후부터 거래량이 직후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포착일로부터 제로 발생일 사이에 갑자기 늘어난 거래량이 뭐예요? 아, 이 내용을 미리 알고 있는 주포들의 매집 거래량이 뉴스가 나오기 전에 들어오고 있었고 이날이 시작일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확신할 수도 없지만 되게 잘 맞아떨어지죠. 자, 그래서 신호 포착일에 만약에 매수를 했다면 자, 그러면은 쭉 끌고 왔을 때 1000%가 넘게 올라간다라는 거고요. 다 못 끌고 갈 수 있어요. 노란 추세선이 손절 추세선이거든요. 손절 추세선을 7월에 이탈했을 때 정리를 한다고 했을 때 그래도 플러스 200%고요. 복합동박 설비 결정일에 유상증자 결정 공시가 나서 마이너스로 꼬꾸라져서 손절 추세선을 이탈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래도 마이너스 3%입니다. 손익비가 어때요? 굉장히 좋은 위치에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10배까지 올라갈 수 있는 뉴스가 나오기 전에 저점에서 손익비가 굉장히 좋은 구간에 들어갈 수 있는 기법이 스마트 머니 기법이다라는 거고요. 요 기법을 제가 무료로 제공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예시 종목까지 보도록 할게요. SBS입니다. 이거는 또 이제 두 번째 예시 종목은 다음 주가 되면 또 바뀔 예정입니다. 자, SBS가 넷플릭스에서 파트너십을 같이 맺었어요. 넷플릭스와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최근에 상한가를 2연상을 가게 됩니다. 파트너십은 양사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충분히 미리 내부 관계자들이 알 수 있을 만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포들이 이 내용을 기반으로 저점에서 매집을 했다라고 우리는 말은 할 수 없어요. 확신하지 않습니다. 스마트 머니 신호는 근데 포착을 해줬다라는 거거든요. 차트를 한번 볼까요? 보시면 스마트 머니 신호는 11월 19일 요날 녹색 기둥 표시 보이시죠? 요때 포착이 됐습니다. 근데 뉴스는 언제 나왔어요? 요때 나오게 됩니다. 요때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급등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 중간에 보시면 거래량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신호 포착되고 거래량 늘어날 때 매수를 하면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요쪽 거래량이 너무 세다 보니까 여기가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실제로 보면 신호가 포착되고 나서 거래량이 늘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호 포착 이후에 거래량이 늘어난다? 그럼 이때 만약에 매수를 했다면 그 이후에 뉴스가 나오면서 크게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포착, 추가 매집, 급등, 이 공식대로 간다라는 것을 많이 보여드리기도 했고 제가 이 기법을 통해서 소개드린 공략주들
다 대부분 비슷하게 올라가는 거 제가 매번 보여드립니다. 잠시 후에도 새 종목 제가 한번 또 리뷰를 해드릴 예정인데 아무리 제가 증명을 드리고 아무리 좋은 예시 종목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린다 하더라도 직접 이 기법을 이용해 보시지 않는다면 체감이 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제 말을 믿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 믿지 마시고요. 제가 이 기법 그냥 신청해 주신 분들 PDF 파일로 상세하게 작성해 놨거든요.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신호 등록 방법도 다 보내드릴 테니까 직접 검증을 직접적으로 한번 해보시고 검증된 만큼만 믿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도달 종목들도 참 많이 나온 스마트 머니 기법입니다. 이 기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듣고 싶다라는 분들이 있으시거나 HTS 여러분들의 차트에 녹여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밑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갖다 대시면요, 링크 통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조금 더 자세한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거나 그런 부분들이 고민이시라면 022128-8566번으로 전화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스마트 머니 기법이 어떤 종목들을 포착을 했고 수익률은 어떠한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탑5 리스트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놀라운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일 적은 수익률이 30% 가까이 되는 28.05% D&D 파마텍이고요. 신성 델타테크 아직 1위의 자리에서 내려오지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의 리뷰 종목들 한번 만나볼게요. 로보티즈 저희가 12월 27일에 공략을 했었던 종목이었고 사실 어제 목표가 도달이 이미 나왔던 종목이긴 했는데 목표가를 수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못 듣고 갔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도 좀 시세가 잘 나왔고요. 오늘 고점이 한 34,450원까지 터치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우선 제가 다음 목표가를 34,000원을 예상을 했는데 넘겼네요, 3,000 목표가. 근데 이제 36,000원까지 좀 올려서 충분히 제시를 네. 드려도 될 것 같아요. 로봇주가 이제 CES가 지나가서 이게 좀 모멘텀이 소멸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양전 컴퓨터 쪽은 확실히 조금 더 조정이 나올 것 같은데요. 어제도 동일한 말씀 드리지만 젠스당 CEO가 그 다음에 어쨌든 챗GPT의 모먼트가 올해는 로봇에서 보여줄 수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조금 더 계속해서 이야기가 부각이 될 것 같고요.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는 거 일론 머스크가 지금 정부 효율부죠. 도지라고 하는 정부 효율부 수장입니다. 테슬라의 어떤 가장 포트폴리오에 조금 수혜를 볼 수 있는 규제를 좀 완화하는 그림으로 갈 것 같습니다. 특히 자율주행 규제를 완화하면서 이 FSD 칩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확장을 하는 휴머노이드까지 빨리 확장을 하는 그런 그림들을 만들어 줄 것 같고요. 그렇게 됐었을 때 너무 독점적인 지위를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발빠르게 다른 기업들,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도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로봇 산업을 점유하기 위해서. 그래서 올해는 로봇에 관련된 그 재료들이 한 해 내내 부각이 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요. 조정이 나와서 지지가 나오면 무조건 매수를 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상승이 나왔을 때는 또 단기적으로 또 차익 목표를 볼 수 있는 구간들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머니 신호가 저점을 잘 잡아냈거든요. 화면 보시면은 쭉 7월부터 우하향하다가 신호 두 개가 포착되고 나서 올라가죠. 신호가 뜨고 나서부터 움직입니다. 뜨고 거래량이 늘어날 때 매수를 하니까 어때요? 수익이 나더라라는 겁니다. 이 신호를 받아가셔야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로보티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코스닥 시장 내에서 기관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이기도 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어제 목표가 3차 목표가로 제시를 해주셨던 금액이 34,000원이었는데요. 하루 만에 이렇게 34,450원까지 터치가 나왔고 이제는 4차 목표가 바라보겠습니다. 36,000원으로 상향 조정해 주셨으니까요. 참고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한화오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차 목표가로 제시해 주셨던 금액인 46,000원. 딱 500원 부족했어요. 예. 이 종목 홀딩을 넘어서 목표가 더 상향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목표가 5만 원까지 상향을 5만 원. 하고요. 네. 지금 여전히 신규 매수 가능하다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화오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조선 섹터가 다시 한번 힘을 받았습니다. 오늘 신고가를 기록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만 원 제시가 나왔는데 좀 한번 차트 보여주시죠.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선 마찬가지예요. 이게 대부분 다 비슷한 흐름으로 갔는데
스마트머니 신호가 뜨기 전에 추세는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뜨고 나서 어때요? 거래량이 늘어나니까 늘어날 때 제가 공략주를 소개를 드리니까 이렇게 급등이 나온다라는 그쵸. 거거든요. 이게 조선 쪽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특히 이제 군함 잠수정 이쪽에 대한 그 수주도 하고 있고 높은 R&D 투자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 게 조선 같은 경우 다음 주 환율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슈 제가 물가 데이터 발표를 좀 주목해야 된다 이야기 드렸잖아요. 조선주는 기본적으로 환율 수혜주이기도 하고요. 덩달아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는 취임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일이니까요. 예, 그렇죠. 1월 20일이거든요. 네. 자, 취임을 하면은 가장 이제 당선이 되고 11월 8일 당선 확정이 나왔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랑 통화해가지고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한국의 조선업에 대한 협력 요청이었어요. 특히 군함 관련돼서. 그래서 그런 기술들이 있는 기업들을 더 잘 봐야 되지만 조선업은 트럼프 트레이드의 중심에 있는 기업입니다. 나중에 이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혹여라도 이제 회동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정말 이제 조선업이 또 크게 올라갈 수가 있고요. 저는 지금도 조선업이 가려면 한참 멀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매수 가능하고 20% 수익 구간이 나왔지만 네. 그리고 목표가 상향하겠습니다. 5만 원으로 상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신고가가 나온 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 구간에서도 신규 매수에도 매력적인 종목이다라는 점이 나왔습니다. 1월 20일이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섹터가 조선 섹터이기 때문에 5만 원까지 목표가를 높여주셨다는 점 참고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전략 듣고 싶으신 분들은 밑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해 주시고요. 0221288566번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볼게요. 넥스트 바이오메디컬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점 기준으로 아직 2차 목표가까지 살짝 남아있는 상황이긴 한데 52,100원까지 터치가 나왔습니다. 단기간에 수익률이 참 좋거든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우선 이 종목도 더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되게 의미가 컸습니다. 사실 이 미국 FDA 의료기기 2등급의 풍무코어가 취득을 받았는데 제가 요거 이야기를 또 드리게 되는데 월요일에 네. 이야기 드렸던 거를 요 내용이 보도가 되기 전에 좀 의미 있는 그런 어떤 흐름들이 보였어요. 뭐냐면 JP모건에서 동사 지분의 5%를 매입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해지고 나서 미국 FDA 의료기기 2등급 품목허가 뉴스가 그 이후에 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알고 있었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침 스마트머니 신호는 우리가 모르는 정보와 재료가 나오기 전에 그 전에 포착을 해주는 게 특징입니다. 그죠? 그래서 차트를 보면은 스마트머니 신호 포착일 기준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 가격대가 사실 공모가 근처입니다. 이 공모가 근처에서 이 JP모건이 사실 5% 지분을 취득을 했다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고요. 스마트 머니 신호가 그럼 우리가 모르는 진짜로 똑똑한 자금이 들어온다는 것을 잘 잡아내 주었다는 것이 또 증명이 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호 포착일 이후부터 쭉 올라가는 거 보이시잖아요. 자, 신호 포착일에 잡았으면 더 큰 수익을 낼 수도 있었습니다. 이제 목표 주가는 여전히 다음 목표 주가는 57,000원을 보고요. 이 신호를 좀 잘 받아가셨으면 좋겠다. 무료로 제공을 드린다고 하는데도 조금 안 받아가시면은 좀 손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증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종목도 지금 신규로 들어가셔도 충분히 매력적인가요? 여전히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아직까지 57,000원까지 약간의 룸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진입도 가능한 종목이다라는 점 참고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하나오션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이제 시작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쪽 섹터도 눈여겨봐야 되는 섹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서 한 종목 들고 오셨다고요? 맞습니다. 현대 에버다임이고요. 우선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에는 없는데 지금 네. LA 화재가 맞아요. 장난이 네. 아닙니다. 지금 이게 피해도 굉장히 큰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피해 복구를 하기 위해서 이 복구 관련해서 재건주들이 또 수혜를 네. 같이 보기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단기적인 재료도 있다라는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네. 너무 이제 지금 좋지 않은 소식이다 보니까 자료를 딱 준비를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또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 이 내용도 사실 좋다고 볼 수는 없는데 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동사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전력선 설치 목적으로 쓰이는 드릴 크레인 트럭 양산에 돌입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서 보시면은 동사가 매출이 어디서 많이 나오는지 보면은 중장비, 그리고 콘크리트 펌프 트럭, 타워 크레인, 소방차, 락 드릴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쪽에서 우크라이나 그 재건 쪽에서 생산이 되는 쪽에서 매출이 많이 나오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이건 좋지 않은 뉴스 중에 하나인데
우크라이나에 지금 미국에서 국방부에서 7,300억 원 상당의 군사 지원을 해줬어요. 이 전쟁 더 하라고 지원을 해준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20일에 도널드 트럼프 이제 행정부가 출범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번 지원이 사실상 바이든 행정부의 마지막 무기 지원 조치다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악재가 끝났다라는 차원에서 오히려 더 해석을 하는 것 같고요. 트럼프 행정부가 이 기조를 이어나가지 않을 거다라고 보는 게 당연히 중론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볼까요? 보면은 어쨌든 이 트럼프 그 대통령 당선인이 이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조율 중이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오늘.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트럼프 당선인은 항상 이야기지만 톱다운 방식의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이야기도 한 적이 있어요. 본인이 당선이 되면은 내가 이제 백악관을 인수도 하기 전에 이 전쟁 끝내버리겠다는 이야기도 하기도 했고, 최근에는 이제 취임을 하면 24시간 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버리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되는 데 있어서 지금 이제 유효한 설문조사가 사실 있었어요. 해리스 부통령과 계속 접점을 펼칠 때 설문조사를 한 게 있는데 이 중동 관련된 이 사태와 혹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련된 이 사태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좋은 외교 전략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설문조사에 압도적으로 트럼프에 대한 그 지지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이 이제는 이제 취임 이후에 가장 퍼포먼스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이거예요. 만약 전쟁을 확 끝내버린다면 초반 지지율도 굉장히 좀 세게 올라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을 하는 그 행동에 대한 당위성을 얻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하는데 또 미국의 불필요한 자금 낭비 이것도 재정 세이브의 어떤 그런 어떤 핵심 과제의 내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을 좀 잘 볼 필요가 있고 당선 직후의 어떤 액션에서 더 큰 이쪽에서 상승이 연쇄적으로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월봉 차트 하나 볼 건데요. 자, 보시면 이 2022년도 때부터 고점을 일정하게 못 듣는 이 박스권 구간이 있어요. 상단이 11,000원 정도인데 이번에 만약에 재건 수혜주가 정말로 트럼프 이제 당선인이 전쟁을 종결시켜 버릴 수 있다라는 게 가시화가 되면은 뚫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스마트머니 차트 볼게요. 스마트머니 신호는요, 12월 19일에 포착이 되고 오늘부터 거래량이 조금 늘어나는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중해서 좀 잘 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월요일 시초가 이하 매수 의견 드리고요. 1차 목표가 1,500원, 손절가 8,000원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LA에서 산불 관련된 이슈와 함께 또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이게 참 안타까운 이슈지만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또 종목들이 한 개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도 그 영향권에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우크라이나 재건 종목으로 많은 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이제는 집중해야 하는 타이밍이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월요일 시초가 이하에서 매수 추천해 주셨고 목표가로는 1,500원, 손절가 8,000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전략에 대해서 듣고 싶으신 분들은 밑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해 주시고요. 02-2128-8566번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만큼은 양대진 씨가 팔자세로 또 돌아서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이 두려우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월요일장 전략 짧게만 짚어주시죠. 예, 고용동향 보고서가 발표가 되고 그다음에 미국 증시 흐름을 보면은 딱 답이 나올 겁니다. 미국 증시가 좋다면 우리 시장이 랠리를 조금 더 이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못하다면
조정세로도 돌아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오는 지표 내용들과 미국 증시 분위기를 좀 잘 파악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이벤트가 많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를 통해서 또 집중해야 되는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다음 주 이 시간도 저희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 얘기해 주신 것처럼 10시 30분에 고용 동향 보고서 꼼꼼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주말 푹 쉬시고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